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착한 사람으로 살면 매우 손해본다, 이런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되게 익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따라져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말아라. 아무도 널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혹시 잊히는 사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에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다 맞춰주면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대가가 뭐였나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다 손해본 건 아닌가 싶어요. 회사에선 일 더 많이 시키고 연애할 땐 더 당하는 사람이 되고 친구들 사이에선 호구 소리까지 듣습니다. 이런 말만 듣는 걸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착하게만 살면 망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착하게만 살았을까? 바보처럼. 누구를 위해 이렇게 참고 누구를 위해 이토록 맞춰왔을까? 그 대가로 내가 얻은 건 뭘까? 라고요. 우리는 늘 착해야 사랑받고 인정받고 버려지지 않는다고 배워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너무 착한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잊히기 쉽습니다. 대신 확고한 사람, 명확한 사람, 선을 잘 긋는 사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입장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존중을 더 받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단순히 착하게 말고 악하게 살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더는 가짜 착함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착함이라는 가면을 벗고 여러분이라는 진짜 얼굴을 마주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하게만 살지 말고 나쁘게 살자라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자신의 진짜 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하라. 그러면 그게 곧 뜻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보다 존재감이 큰 악당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당은 너무 멋있기도 하고 때론 너무 매력적이기도 하죠. 심지어 주인공 대사보다 악당들의 대사가 더 기억에 남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배트맨 다크나이트 아시죠? 거기서 악당이 내뱉은 대사가 하나가 있죠. 바로 영웅으로 죽든가 아니면 오래 살아서 결국 악당이 되든가. 이 말에는 참 냉소적이지만 묵직한 저는 좀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산다는 건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에선 손해보기 쉬운 것 같아요. 반면 악당의 말은 현실의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악당의 명언이 머리에 박히는 이유는 단순할 겁니다. 그 이유는 그냥 그들은 이상적인 말 대신에 진짜 현실을 말해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의 힘이죠.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지 말자라는 주제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착하지 않고 명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너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는 미쳤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지만 결국 세상에 미쳤다는 걸 증명했다. 영어 조커에서 조커가 한 대사인데요. 그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고통받는 현실에 복수하려고 한 인물로 그려졌죠. 영화에서.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라 세상도 나만큼 미쳐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명이었습니다. 이런 명언은 사회적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과도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도 인정받으려고만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회사에서 혹은 친구에게 혹은 연인에게 혹은 아무도 여러분한테 관심 없는 SNS에서 자기다움을 포기하면서까지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것은 결국 현대판 조커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정을 구하지 마라. 자신을 증명하라. 조커처럼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커는 미쳤지만
우리는 맹목적인 착함에 더 미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존재가 없는 삶이 두려워서 착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명언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내면의 진심을 건드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죽음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긴 해도 지금의 당장의 불안이나 괴로움은 살아있으면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것에서 훨씬 더 강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당장 닥치지 않으니까 뭐 무섭긴 해 하지만 언젠가 죽겠지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당장에 내 눈앞에 생긴 불안이나 괴로움은 살아있으면서 계속 나를 강하게 건드린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역할을 맡고 있을 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누구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을 때 등 이럴 땐 죽음보다 더 공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누구한테도 중요한 삶이 아닌가? 뭐 이런 감정이 바로 존재가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와 같은 생각이 연결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자신만의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착하게 살지 않는 방법으로는 너무 남에게 기억되려고 노력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남기고 싶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글을 올리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뭐 친구나 연인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도 하죠. 우리가 바라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존재감이죠. 그런데 존재가 없는 삶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도 세상이 변하지 않겠다는 그 말 못할 슬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하거나 튀거나 과격한 방식으로라도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은 존재가 없는 삶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기억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뭔가 맹목적으로 방식적으로만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하게 살지 않고 명확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어릴 적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기다리면 기회가 올 거야.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열심히 하면 누군가 알아봐 줄 거야. 라는 등의 말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보죠. 그렇게 해서 진짜 기회가 왔던 적이 있었나요? 라는 거죠. 현실은 다릅니다. 기회는 누가 줄 생각이 없어요. 누구도 너 해볼래? 하고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기회를 만드는 쪽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지 마라, 잡아채라, 뭐 이런 말들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자. 그래야 기회는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기회는 내 차례가 아니라 내가 만들 차례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기회를 찾는 행동들을 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 눈에는 자연스럽게 저 사람의 소신이나 뜻이 명확한 사람으로 비춰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우리는 스스로 찾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한 기다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실하게만 하면 알아주겠지? 이번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난 너무 나서는 거 싫어. 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다음에 도전해야지. 이런 말들이죠. 이게 착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죠. 사회는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과만 기억하고 성과는 기회가 왔을 때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었을 때 생긴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회를 주지 마라, 잡아채라 이런 말들 말은 비정하고 이기적인 말 같지만 사실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실을 일찍 알아챈 사람들의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거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회를 줄 리 없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 시간 낭비입니다. 기회는 운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기회 앞에서 먼저 손을 내민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라는 기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차례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착하게 살지 않고 명확하고 실소 있게 살자라는 주제로 돌아간다면 이 말을 빼놓을 순 없을 거라 생각이 좀 드네요. 살면서 참 많이 듣거나 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바로 호구처럼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말이죠. 호구처럼 살지 말라라는 이런 뜻을 풀이해보면 결국 그렇게 하는 행동은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다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참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다가 당한 적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야근을 부탁받았을 때 거절 못하고 계속 맡았다라든지 친구 사이에도 늘 양보만 하다가 결국 연락이 끊겼다라든지 연인 사이에서도 늘 참기만 하다가 혼자 상처만 받았다라든지 착함이 미덕이던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자기 보호와 자기 주장도 착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착한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있고 불편한 요구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등 이런 영화 속 악당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가 악당이 되는 길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사회적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당들을 너무 나쁘게만 보면 안 되고 사회적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악당들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착하게 살지 말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는 나쁜 것을 예찬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의 주제는 세상이 정해준 틀을 깨고 진정한 나로서 사는 법을 찾자. 나로서 사는 방법을 찾자. 이런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죠. 참아라, 양보해라. 남이 불편하지 않게 해라. 그런데 정작 그렇게 참고 양보한 우리들은 어떻죠? 행복해졌나요? 성공했나요? 아니면 조용히 잊혀졌을까요? 이제는 이런 질문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뭐지?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뭘까? 착함이라는 탈을 벗고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본인이 정말 착해서 왠지 모르게 손해를 보고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현재 살아가고 계신다면 진짜 인간의 본능을 가볍게 말고 진지하고 꽤나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걸 선택할 차례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더는 기다리지 마세요. 더는 모른 척 하지도 마시고요. 더는 착하게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리 없는 호구가 아니라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명확한 사람이 되어야 본인의 삶의 이익 구조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